학원 1년 동안 커리큘럼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그래도 좀 알고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11월, 12월 달 지금 요 과정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1월 달, 2월 달, 3월 달, 4월 달 이렇게 2개월 과정으로 순환하는 구조죠. 그렇죠? 5, 6월 달 그리고 7, 8월 달 이렇게 되고요. 9월 달하고 10월 달은 조금 독립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10월 달 시험 보시면 되고 지금 요 과정에 있는데 요 과정이 우리 이제 소위 이제 기초 입문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글쎄요. 사람으로 따지자면은 뼈대를 잡기도 전이에요. 여기는 정전 안자 상태 이게 가장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아직 사람이 태어나기 전이에요. 11월, 12월 달 과정은. 입문이니까 여러분들 입문하실 수 있게 그냥 지금 제가 앞선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적인 용어들 개념 위주로 그리고 학문에 나오는 이론과 그리고 실제 생활하고 접목시켜가지고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릴 건데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인트로덕션이다. 들어가는 것이다. 입문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계속해서 기초 용어 정리라든가 기초 개념 정리 하시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때 뭘 배우는가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앉아있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이때 책상에 앉은 지 진짜 오래되셨죠. 그래도 첫 시간에 굉장히 잘 버텨주셔서 고맙습니다. 보통 한 50분 정도 앉아있으면 그때부터 반응 오기 시작하거든요. 요새 뭐 보세요? 드라마? 어? 그녀는 예뻤다? 그녀는 예뻤다 4시간 보실 수 있으세요? 앉아서? 네.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재밌고 아무리 즐거운 TV 프로그램도 4시간 앉아서 보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뭐 기본적으로 10시에 수업이 시작을 해서 뭐 그렇게 늦게까지는 안 할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1시 반 정도까지 1시나 1시 반?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수업이 2시간, 3시간 앉아 계시는 훈련을 좀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책상에 몸을 적응시키는 훈련 그리고 펜을 좀 잡은 지 오래되셨으니까 조금 끄적거리는 이런 훈련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몸을 이제 공부할 준비를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많은 걸 배운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이제 앞으로 내년도에 공부할 준비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1, 2월 달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달입니다. 요때도 기초 입문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선생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1, 2월 달 수업을 거의 전 과정에서 가장 공을 들인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 사람으로 따지자면 뼈를 잡는 시기거든요. 이때가 골격을 딱 갖춰주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뼈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이라서 이 기초 입문 과정에서도 물론 용어 정리 위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내용의 대략 한 70에서 80% 정도에 대한 용어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다행스럽게 개론은 용어 정리할 게 굉장히 많지는 않아요. 그냥 책을 실제는 지금 읽으셔도 뭐 대략 이게 이런 내용이자 하는 때려 맞추는 내용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이 용어 정리를 하시되 이 용어 정리를 제 과목보다는 아마 민법의 용어 정리를 하는 게 1, 2월 달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 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1월 달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냐면요. 책이 나올 텐데 이때 이 책을 읽을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기본서 퉁 던져놓고 읽어보세요. 그러면 못 읽어요. 글자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래서 이 이론 정리, 그래서 기초 용어 정리랑 기초 이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 개론 수업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여과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르는 단어는 없으시죠? 여과 그리고 과정 이런 단어. 근데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문제인데 이론인데 이 여과라는 말뜻이 있는데 여과라는 말뜻이 뭐냐면 집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집이 여과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누군가가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오랫동안 살다가 이 집이 낡아서 밖으로 이사를 나갑니다. 근데 이사 나갈 때 집 부수고 나가진 않죠. 그 집 놓고 나가죠. 집 내놓고 나가죠. 중개사한테. 그러면 이게 빈집이 되는데요. 그럼 이 빈집에 누군가가 다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또 누군가가 들어와서 살다가 또 오래 살다가 다시 나가면 또 누가 들어오고 이렇게. 그러니까 집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집이 사람들을 걸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고 나는 이런 현상을 여과라고 하는데 이런 개념을 배우시는 거예요. 이런 용어들. 그래서 1, 2월달 설명은 지금처럼 제가 할 겁니다. 집이 마치 정수기에 필터 달린 것처럼 사람들 걸러내는 거고 들고 나는 게 여과다. 그런데 요 정도 가잖아요. 9월달 정도 가면은 이 여과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고가 살던 주택이 저로 전환되고요. 이 여과는 공가가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같은 이론인데. 그러니까 여때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시험에 나오는 표현 찍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단어가 뜻하는 바를 자세하고 천천히 재밌게 설명을 드릴 거고 9월달, 10월달이면 내일 모레 시험이잖아요, 이제. 그럼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거 외우는 공부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는 이론의 이해를 닦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기초이론 수업을 가장 잘 공사를 해놓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다가 계속해서 살을 입히고 옷을 입히고 화장을 하는 단계라서요. 이 과정은 진짜 중요한 과정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게 10월달 시험이니까 1, 2월달부터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 많진 않아요. 사실 저는 이때 제일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보통 막 5월달 정도 오시거나 3월달 늦게 오시거나 이러면 조과정 놓치잖아요. 요 과정 놓치면 정말 헤맵니다, 나중에. 왜냐면은 뼈대 없이 그냥 살을 붙여야 되니까요, 뒤에. 그래서 이 1, 2월달 과정에서 가장 많은 걸 배우시니까 빠지지 말고 꼭 나오셔야 돼요. 제일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 요 기초 용어 정리가 끝나면 요게 전범위가 한번 쭉 돌아갑니다. 전체적으로 교재가. 그럼 3월달 첫 시간에는 다시 뭘 하냐면 1월달 첫 번째 했던 거 재반복. 여기서 배웠던 이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이론을 다시 1페이지로 돌아가서 똑같은 과정을 한 번 더 도시는 거예요. 반복 순환하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똑같이 설명을 안 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기초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이때 기본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1, 2월달 받고 플러스 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는 이 내용보다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뼈가 있으면 이 뼈에다가 살짝 살을 붙이는 정도? 이렇게 해서 몸 골격을 조금 더 잡아주는 이런 단계죠. 이런 거 하는 게 3, 4월달 단계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으로서 반복은 하지만 내용이 조금 더 깊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3, 4월달의 기본 이론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돌아가시면 11월달부터 들으신 분들은 2, 4, 6개월 정도 계속해서 가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6개월 정도 들으셨으면 이제 딱 시험 보면 점수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근데 이때 딱 모의고사를 보시면 개론 한 30점 맞으시고 민법 한 40점 맞으시고 이렇게. 왜 이럴까요, 그러면? 요 3, 4월달 단계까지는 이해하셨거든요? 근데 이해하셨는데요, 암기를 다 안 해서 그래요. 이 시험 외워서 보는 시험입니다. 이해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문제 풀어보면서 암기하고 그 과정에서 적응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연습 하나도 안 했잖아요. 책만 그냥 이렇게 읽은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 어떤 2시간짜리 영화가 있다고 합시다. 공포 영화요. 굉장히 무서운 공포 영화입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앉아서 흠뻑 빠져서 봐요, 영화를. 한번 봤어요. 그래서 진짜 대박이다, 이 영화. 그래서 한번 더 봅니다, 3, 4월달에. 그럼 두 번째 볼 때는 내용 전체적인 스토리 알고 주인공 누가 범인이고 알고 이런 거 다 알면서 보는 거죠, 그렇죠? 그 대신에 영화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깊어지겠죠. 근데 4월 그러니까 2번 딱 보고 나서 그 다음 바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영화 1시간 10분경에 나왔던 그 괴물이 쓰고 있었던 가면 모양은 1번, 2번, 3번 이렇게 물어보면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스토리를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내용인지 전체 아웃라인을 잡았을 뿐인데 시험 문제는 실제로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 화장실 씬에서 나왔었던 괴물은 총 몇 마리인가? 7마리, 8마리, 9마리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과정 하나도 안 했으니까 당연히 문제 안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전체적으로 영화에 대한 기본 이해 틀을 다 잡혀놓은 상태라면 그럼 이제 2단계 들어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암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 4월 달까지는 이해라고 보고 그 다음 단계부터 암기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시험 인터넷 검색하시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부동산 학계로는 암기 과목 아닙니다. 이런 말이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개론뿐만 아니라 거의 많은 과목들, 뭐 공법도 그렇고 다른 과목 민법도 그렇고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이거 X입니다. 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개론은 무조건 암기 과목이에요. 왜? 암기를 하지 않고 100분 안에 80문제 못 풀어요. 그래서 개론은 무조건 암기 과목입니다. 굉장히 철저하게 암기를 해야 되는 과목이에요. 모든 자격시험이 다 그래요. 시간을 한 10시간을 주고 문제를 풀어라 그러면 이해해서 풀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자판기 돈 넣으면 음료 나오듯이 머리에서 나와야 되는 암기 시험이에요. 근데 문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해가 수반되지 않는 암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김치찌개 끓이실 수 있으시죠? 김치찌개 끓일 때 물 몇 cc 넣어요? 김치 몇 그램 넣어야 돼요? 끓일 줄 알아, 대충. 그러면 그건 김치찌개 끓이는 걸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물을 몇 cc 넣고 김치를 몇 그램 내야 되는지를 암기를 해야 시험을 보는 거예요. 조리시험 같은 것도 그런 거 물어보거든요. 뭐 설렁탕에 포함된 영양 요소는? 이런 거. 그냥 뽀얗고 국물 뽀얗고 구수하고 맛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걸 가르쳐 드리는 게 여기까지라는 거죠. 근데 실제 시험 문제는 그렇지 않으니까. 실제 시험 문제는 거기 안에 들은 영양 요소가 뭐고 물을 넣을 때 500cc를 넣어야 되는지 400cc를 넣어야 되는지 설탕을 넣어야 되는지 소금을 넣어야 되는지 그거 다 외워야 되거든 사실. 그러니까 요 단계까지는 재밌다가 요 단계부터 피곤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를 잘 해놓으면은 얘는 굉장히 편해진다는 거죠. 그럼 얘를 잘해야겠네? 그럼 얘를 잘해야 되려면 뭘 잘해야 돼? 얘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암기 싸움인데 이때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놓으면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죠, 과목이. 그럼 막판에 보면은 이런 요약 자료를 드려요, 제가. 자료를 딱 드리면 막판이니까 시험 한 달 남겨놓고는 무조건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시험 나오니까. 근데 이거를 그림처럼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사진 찍어서 외우는 거야. 안 되니까. 근데 그런 분들 당연히 시험 보면 굉장히 힘들죠, 공부하기도.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다 이해를 하고 계시면 암기가 재밌어요. 그리고 암기하기 어렵지 않고. 근데 대부분 이 과정들을 되게 피곤해하세요. 피곤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뭐? 그래서 결론이 뭔데? 그래서 뭐가 나오는데, 시험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딱 우리는 항상 찾는 게 이거긴 해요. 야, 시험에 나올 거 딱 50개만 찍어달라고, 이렇게. 내가 10만 원 줄 테니까 계산 문제 2문제만 찍어달라고 그러고. 어떤 분이 실제 그랬다니까. 10만 원 준다고 그래서 안 찍어줬어요. 너무 싸지 않나요? 10만 원이면? 네, 100만 원은 주셔야지. 근데 대부분 이걸 원해요. 이걸 원해서 학원 오신 거 알아요, 저도. 그래서 쪽집게는 해드려요, 나중에. 알아서. 근데 이것만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네, 그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럼 5, 6월 달에 어떻게 가느냐? 5, 6월 달이 이제 심화 이론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퍼센트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기초입문 단계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 한 7, 80%. 그리고 기본 이론 들어가면서 여기서 8, 90% 하고 여기서 무조건 100% 다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5월 첫 번째 수업, 1월 첫 번째 수업, 3월 첫 번째 수업 진도는 똑같죠. 진도 똑같이 나가는데 이제는 살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서 근육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몸 완전히 몸짱으로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세 바퀴 이론이 이렇게 도는 거죠. 그래서 이 심화 이론에서는 시험에 나오는 모든 이론 정리. 그래서 이론은 11월, 12월 달부터 기준으로 하면 4바퀴 도는 거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도는 거는 3번 교재를 반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번 정도 반복을 하는 거니까 이때 되면은 좀 깊어지고 말 그대로 이론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잘 되시겠죠.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안 한 게 있죠. 이론 공부만 하고 문제 안 풀었잖아요, 이제. 그럼 문제 풀어야죠, 여기서부터. 그래서 7, 8월 달에는 문제풀이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 풀기 시작을 하는 건 수업 시간에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건 100일 전부터 풀어요. 이거 없이 문제 풀면 되게 피곤해요. 우리가 운전면허처럼 시험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론 잘 이해해서 푸셔야 되니까. 일단 수업 시간에 문제풀이 교재를 따로 쓰세요. 제가 물론 제가 다 쓰는 책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문제집으로 수업을 하는 거죠, 이때는. 그리고 9월달이 남았는데 9월달은 시험 한 달 전이니까 한 달 동안 뭐 하냐면 모의고사 보실 거예요, 계속. 공식 명칭으로 얘를 동형 모의고사라고 부릅니다.
동형 모의고사. 동일한 형태로 시험을 보자는 얘기죠. 전범위. 그래서 매 시간 40문제씩 제가 문제를 출제할 겁니다. 이때 나올 것 같은 거. 이때 7, 8월 때 휴가 있거든요. 이때 지리산 한번 갔다 와야죠. 지리산 갔다 와서 그 정수리에다가 이 폭포수를 맞은 다음에 문제를 내요. 안 갔다 오면 안 됩니다. 갔다 와서 문제를 40문제씩 만들고 요걸 이제 한 수차례 한 최소한 4회 이상 한 5회 정도 푸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시험에 나올 겁니다 라는 문제를 만드니까 이 문제 점수가 거의 시험 점수랑 일치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10월달 남네요. 그럼 이때 이제 뭐 하냐면 각종 특강들 있죠. 100문제 특강, 100선 특강, 그리고 이름도 민망한 족집게 특강 이런 거, 신내림 특강 이런 거. 그래서 이거 나올 테니까 이거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7월 달에 오신 분들은 문제풀이부터 듣거든요. 뭔 말인지도 몰라요. 1월 달에 했던 얘기를 이때 안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뭐야 이게 이러다가 그냥 시험 보는 거예요. 5월 달에 오신 분들도 심전이 힘들어요. 왜냐면 기초 없이 심화를 들어야 되니까. 근데 진짜 처음 오시기 진짜 잘한 거예요. 특히나 이 수업을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네. 이 수업을 잘 들으시려면 연습이 좀 되셔야 돼요. 학원 과정이 1년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부터 해가지고 입문하고 그 다음에 기본 심화 문제 이렇게 나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뭘 할 거냐면 11월, 12월 달 들어가면서 소위 오후반이라는 걸 살짝 할 거예요. 몇 번을. 다음 주부터는 안 할 건데 그 다음 주 정도 돼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파트가 몇 개 있어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수요 공급, 그리고 투자론, 그리고 금융론. 이 세 개 잡으면은 개론은 무조건 가는 건데 이 세 개를 못 잡아 1년 동안. 그만큼 어려운데 이 부분 수업을 할 때는요. 제가 미리 전주에 말씀드릴 건데 수업 10시부터 2시까지 오전 하시고 1시 정도까지 하시고 그 다음 식사하시고 제가 보충 수업 1시간, 1시간 반 정도 더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에 보충 수업 1시간 할 거니까 빠지지 마시라고. 물론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합격시켜드려야 되니까. 네. 그래서 뭘 할지는 그때 수업 들어와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때 오전에 수업했던 내용들의 이해의 깊이를 더해주는 수업들. 그리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해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례들. 뭐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도 살짝 풀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보충 수업까지 같이 진행을 하면서 스터디식으로 진행을 조금 할 거니까요. 학원의 장점이 그건 것 같아요. 동영상 강의 들으시는 분들 조금 이런 부분이 힘든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이것도 제가 촬영을 다 같이 해가지고 올려드리긴 할 건데 현장에 나와서 좀 더 현장감 있게 들으시는 게 좋으니까요. 어떤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럼 가급적이면 그 시간대에 맞춰서 꼭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에너지가 100까지 차 있어가지고 약간 좀 고생 좀 하실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1, 2, 3, 4, 5, 6, 7, 8, 9, 10월 달에도 적당한 테마 잡아서 오후반 수업들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학원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게 좋거든요. 집에 가면 사실 공부 잘 안 되잖아요. 제 지론이 있습니다. 팬티 입고 있으면 공부 안 된다. 첫 번째. 옷을 갈아입는 순간 공부가 안 돼요. 그리고 내 침대가 보이면 안 돼요. 그리고 내 냉장고가 보이면 안 돼요. 팬티, 침대, 냉장고 3개 없어야 돼요. 공부할 때. 살 되게 많이 찌세요. 많이 먹어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많이 먹어서 많이 찌시는 건데 공부 때문에 많이 찌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엄청 드시게 될 거예요. 에너지가 부족해서. 그래서 가급적 학원에서 제가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 더 공부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그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개론에 대해서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드려야 될 말씀일 것 같은데 이거를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40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개론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좀 더 리얼하게 말씀드릴게요. 4x는 0.5 이런 거 계산하는 거 나와요. 이런 거 계산하는 거. 90-2p는 100 플러스 p면 p는 몇이냐 이런 거. 2항이죠. 2항. 또는 심지어는 루트도 한번 나옵니다. 최고 어려운 루트.
이런 것들 산수 얘기들, 계산 얘기들 나오는데 계산 문제가 참 애매한 게 뭐냐면요. 20회부터 24회까지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요때 계산 문제 7문제씩 나왔고요. 25회 시험. 25회 시험이 작년 시험이었죠. 그러니까 요때 계산 문제가 11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봤던, 저번 달에 봤던 시험이 26회거든요. 26회 때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몇 문제가 나올까. 왜냐하면 지난 5년간, 6년간 7문제 나왔다 갑자기 11개 나왔잖아요. 이때. 근데 7문제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27회 때 계산 문제 몇 문제 나오니 그럼 모르겠습니다. 랜덤이에요. 랜덤. 다시 11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운 좋으면 7문제 나올 수도 있고 운 좋으면 그랬죠. 제가 지금. 계산 문제는 덜 나올수록 좋거든요. 시험에. 그 출제할 때 시험 계획 공부할 때 계산 문제 몇 문제 낸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래서 계산 문제를 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한 번도 계산 문제를 대비하는 수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7문제 정도면 그냥 찍거나 포기해도 어느 정도 되거든요. 또는 한두 개 정도만 해도. 근데 올해는 다시금 개론이 조금 더 어렵게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은 25회 때 개론 시험이, 그러니까 26회 때 이번 개론 시험이 이때보다는 쉬웠거든요. 민법이 좀 어려웠고 이번 시험은. 그래서 분명히 내년에는 개론이 더 어렵게 나올 거예요. 시험에. 그러면 개론 어렵게 내려면 계산 문제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마 한 27회 정도에 되면은 계산 문제가 9문제에서 10문제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10개 정도 되면 이거 버리면 안 돼요. 이걸 다 틀리면은 75점 만점이 돼요. 시험이. 하나에 2.5점이니까 계산 문제가 25점이 나온다고. 그럼 만약에 계산 문제를 다 틀린다고 보면 서술 문제로 75점을 맞는 건데 서술 문제 나머지 다 맞고 한 두어 개 틀리면 그때부터 60점대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시험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계산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1년 동안 여러분들한테 연습을 시켜드릴 거예요. 근데 나는 산수면은 7을 떤다 이런 분들이 많거든. 그래서 완전 처음부터 얘기할 거예요. 그냥 초등학교 6학년 수준으로.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하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계산 문제를 1년 동안 제가 운영을 할 거예요. 그럼 이걸 내가 다 맞아야 되냐? 다 못 풀어요. 시간이 없어서. 계산 문제 한 문제 1분씩 못 풀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기회가 좋은 게 뭐냐면 이 계산이 거의 100% 기출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숫자만 바꿔서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틀을 갖다 잘 익혀 놓으시고 계산하는 방법 몇 개만 아시면 이렇게 넣으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어쨌든 간에 인터넷에서 어떻게 보셨건 어떤 얘기를 들으셨건 제가 1년 동안 잡고 있을 거예요. 장기적인 계획으로. 그러니까 초반부터 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계산 문제도 가급적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 나중에 이제 강의실 거의 찰 텐데 만나시면 그 얘기할 거예요. 야, 너 계산할 거야? 올해도 계속 그랬어요. 올해도 수강생분들 만나면 다 그 얘기. 몇 번으로 찍을 거예요? 4번으로 찍는다는 얘기, 4번으로. 4번으로 찍으면 3문제가 맞았어요, 올해. 그렇게 보통 다 찍는다고 하시는데 제가 수업을 자세히는 안 했었거든요. 작년에, 올해도. 근데 내년도부터는 계산도 신경을 조금 써야 될 거예요. 근데 계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거의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계산 기억 끄집어내서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계산은 확실히 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생각보다. 한문이나 영어는 하나도 모르셔도 됩니다. 한문을 알면 단어 뜻 이해하는데 되게 좋죠. 그래서 한문으로 된 말 중에서 한문을 알면 도움이 되는 거는 제가 한문을 풀어서 얘기해 드릴 거예요. 결정적으로 제가 제 이름 석자 빼고는 한문을 못 써요. 그러니까 한문 모르셔도 되고 영어 단어는 총 12개 아시면 돼요. 12개. 영어 몰라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문이나 영어 필요 없고 다만 얘만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우리 6과목에 있는 개론반의 고유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계산이 나왔을 때 이거 좀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개론하고 민법하고 봤을 때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민법하고 개론. 예를 들게요.
민법 예를 들면 210조가 있다고 합시다. 211조. 민법 211조가 소유권에 대한 얘기예요. 소유권.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리를 소유권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민법 211조에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요. 본 분필은 노랗다. 본 분필은 노란색이다. 이게 조문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법을 써놓은 요 문장을 조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분필은 노란색이다를 배우는 게 민법 과목이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뭘 배우시냐면 민법에서는 분필이 실제 노랗게 판결이 된 사례를 배우세요. 그걸 판례라고 하죠. 판결이 된 사례. 그래서 실제 분필은 노란색이다고 쾅쾅쾅 했던 대법원 판례 이런 걸 배우시는 게 민법이에요. 그럼 시험에 민법은 분필은 노란색이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대로. 그게 법이죠. 그게 법 과목의 특징이에요. 제 과목 빼고는 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문을 쫙 배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개론 봅시다. 똑같은 얘기예요. 개론은 분필은 노란색이다 당연히 얘기합니다. 맞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분필은 누리끼리 하다. OX. 누리끼리. O. 분필은 누렇다. OX. O. 이게 개론이에요. 이 차이예요. 심지어 뭐라고 나오냐면 분필은 빨강색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나와요. 빨간색이 아니다. 이것도 맞죠. 책에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책에는 이렇게 써져 있는데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 막 외우고 이거 하나만 보고 막 공부하다가 이렇게 나오면 내가 안 배운 게 나온 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 그래서 실제 이렇게 돌려서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A가 B보다 크다 이러죠. A가 B보다 크면 투자를 한다. 이게 투자 분석이거든요. 그럼 A가 크면 투자한다. O. 그렇죠? B가 작으면 투자한다. OX. O. 그렇죠? 근데 B가 작으면 투자한다라고 나오면 많이 틀리세요, 이거를. 법은 그런 예외적 상황을 두지 않으면 법이 분필은 노란색이다 그러는데 누렁색이라고 안 낸단 말이에요, 법에다가는. 근데 우리 개론에서는 이게 나오죠, 이게 결국 쉬운 말로 하면 말장난. 근데 좀 고상하게 얘기하면 이론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해. 예. 그래서 우리가 1년 내내 이 자격시험 문제가요, 25년, 26년 출제되다 보니까 같은 말 똑같이 내지는 않아요, 기출에서. 근데 요게 기출 문제면 이렇게 시험 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로 바꾸는 능력, 이해력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개론 시험이어서 나중엔 이것 때문에 어려우시다고 할 거예요.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막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사실 하나, 팩트 하나만 외워가지고 딱딱 넣어가지고 문제 푸는 시험은 아닌 것 같아요, 개론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포인트가 5월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어차피 요 얘기만 할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때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머리 열어놓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A가 크면 투자한다, B가 작아도 투자한다. 이런 게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차이를 조금 이해를 하시고 개론 제가 수업하면서 쭉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단순하게 암기를 해서 시험에 나올 거 몇 개 알아가지고 딱 보는 시험은 아닌데 1년 동안 이런 풀 커리큘럼을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러한 능력이 자연스럽게 배양이 되실 거예요. 제가 키워드릴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들 강의할 때 나와서 강의하는 거 믿고 그렇게 같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히 1년 뒤에 여기서 악수하고 나가실 거예요. 저랑. 되게 아직도 저는 전년도에 있는 것 같아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올해 합격하신 분들 막 울면서 전화해서 합격했다고 그러고 막 축하드립니다. 인사한 지 진짜 일주일밖에 안 됐거든요, 이제. 근데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요. 조금 뭐랄까요. 이왕 하시는 거 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너무나 희생해야 되는 기회비용이 크거든요. 이 공부하는 시간에 여러분들 돈을 버셨으면 몇 천만 원을 버실 수 있는 시기인데.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을 가르쳐 드리지만 한 분 어깨 위에는 그 가족분들이 다 있다고 보거든요. 크게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요.
잘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세요? 궁금한 사항이나? 일단 들어보셔야겠죠, 그쵸, 수업을. 첫날부터 질문을 바라는 건 너무 무리한 얘기 같고. 다음 주에 이 수업 할 거예요. 이 책으로. 그러니까 얘 꼭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끄적거릴 연습장 같은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필기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렇게 자유롭게 막 끄적대실 수 있는 연습장. 중간중간에 제가 필요한 자료, 그리고 수업 추가되는 커리큘럼 있으면은 사전에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 오리엔테이션은 이 정도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네, 수고하셨습니다.